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정부는 K-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한 3개국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인데요. 네, 순방에 동행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을 하셨습니다. 먼저 성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중앙아시아는 그 전 세계가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작년에 중국,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올해 일본도 중앙아시아와 이런 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이런 그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K-실크로드라는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이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 국가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를 시켰고요. 우리 기업들의 플랜트 수주라든가 하는 그 대규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번에 또 그 FTA가 되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단을 활용을 해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동안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도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가스가 공식적으로는 뭐 4위라 그러지만 그 뭐 2위까지도 보고 있고 세계 최대 4대 5대 가스전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번에 그 갈키니쉬 이 가스전의 탈황 사업을 비롯해서 그 가스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비롯한 약 한 60억 불 정도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MOU가 아니라 기본 협약이라고 해서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저희가 성과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고속철을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의 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고속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서 이번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광물 확보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성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이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우리가 확보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핵심 광물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정제련 분야에 진출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채굴, 탐사 채굴 추출, 그다음에 이 정제련 이후에 소재를 만드는 분야까지 이 핵심 광물 관련돼 있는 공급망의 전 분야에 걸친 이런 아주 탄탄한 이 광물 생태계 이 공급망 형성에 아주 중요한 이 협력체를 저희가 이 3국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3국과 맺은 경제공동의 MOU에 대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양국이 그동안 그 운영을 하고 있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 K-실크로드를 이행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할 예정인데 이들 국가들하고는 지금 FTA가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공동위원회가 양국의 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6월 초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 8개국과 TIPF를 체결을 했는데 이번 순방 중에도 투르크메니스탄하고 TIPF를 체결했다고 전달이 됐거든요. TIPF 조금 생소해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WTO 가입 신청 자체를 안 했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WTO 가입 신청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는 보통 WTO 가입이 된 이후에 FTA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FTA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관세 협상을 제외하고 대신 훨씬 더 호혜적이고 맞춤형으로 양국 간에 필요한 분야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수요가 큰 에너지 분야라든가 그린 분야, 디지털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애로를 풀고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인데 지난번에 한아프리카 그 정상회의 때도 저희가 8개 국가와 TIPF를 체결했고 이번 계기에 저희가 중앙아시아 주요 3국가 모두 TIPF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순차적으로 나라별로 여쭤보고 있고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카자흐스탄 하면 뭐 자원 부국이라는 부분 또 과학기술 강국인 것 같다 네. 이런 인상을 네. 받으실 네. 겁니다. 네. 이번 성과에서는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순방에서? 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뭐 중요한 자원 부국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 석유 가스 분야의 여러 가지 플랜트 MOU를 체결을 해서 카자흐스탄의 이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그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산업 인력들을 키워내는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하기로 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산업 인력의 양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예. 향후에도 그 TIPF나 아까 말씀하신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양국이 이 산업 투자 협력 관계를 더 심화해 나갈 지금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랑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다는 건데 우즈베키스탄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이 고속철 수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합의를 한 것이 42량의 그 고속철 수출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아마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유적지로 있는 그 라인에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부카라라든가 기타 그 주요한 그 지역으로 이 고속철도망을 확대를 할 계획이 있어서 예. 향후에 우즈베키스탄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타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이 지역 인프라, 지역 난방과 같은 그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각 국가 맺을 그런 관계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방한 각 국가들에 대한 질문을 여쭤봤고요. 또 근데 모처럼 또 오늘 장관께서 방문을 해주셨으니 자리해 주셨으니 저희가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해심에 갔을 전 성공 가능성 또 전망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발표드린 대로 그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 20% 정도의 확률로 이 석유나 가스가 들어있을 확률이 있는 광구를 이번에 발견을 하기로 됐습니다. 예. 예. 7개의 유망 광구를 발견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로 이제 탐사를 해서 실제로 있는지 시추를 해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조만간 이 개발 전략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과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서 향후에 어떤 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쭉 이제 탐사를 해 나갈지를 저희가 발표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해외 투자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걸 적기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이른바 프로젝트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착수비 120억 원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시추공 하나에만 1,000억 원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재원 마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어떤 방법을 구상 중이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석유공사가 지금 해외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자체 재원들도 활용을 할 것이고요.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본격적인 이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막대한 파이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실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어느 시점부터 해외 투자를 저희가 유치를 할 것인지 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년에 필요한 그 예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시추를 해보고 만약에 초기에 하는 시추가 잘 돼서 성공적으로 뭔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아마 국회나 이런 데서 예산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저희 생각할 수 있고요. 뭐 해외 투자 유치에도 좋은 전기가 마련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네. 해외라든지 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순방선과 또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